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합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 들었는데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신당 창당 제안을 해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국회 기자들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교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딱 잘라서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는 지금 지속적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 통합해서 어떤 정권 교체 혹은 통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이 신당 창당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다. 내가 어저께 그 얘기는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느냐 아니냐 난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네, 보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또 러브콜을 보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기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벌어지는 상황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약간 안쓰러울 정도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저는 주도권 싸움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을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럼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국민의힘 중심, 국민의당 중심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갖고 지금 양쪽에서 안철수, 김종인 서로 지금 삿바 싸움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독설을 해요. 아까 한 표현에 이런 게 있었죠. 당 밖 정치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 말인 즉슨 들어와. 너 우리 당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 그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를 좀 자극해서 자기 발로 우리 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의 대표입니다. 딸린 식솔이 많아요. 근데 나만 혼자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당 창당,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예 다른 당을 만들어서 제3의 지대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표님, 우리 김은미 기자는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을 하는데 맞나요, 주도권 싸움? 좀 비슷해야지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그룹하고 구멍가게랑 합치자면 삼성그룹이 합칠까요? 예, 저기 국민의힘은 103석이잖아요. 네. 여기 국민의당은 3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조사 나온 거 보니까 5%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20, 30% 되고 국회의원도 한 30명 되고 하면은 당대당 합병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의할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민은 집 지을 땅은 있는데 주춧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춧돌을 좀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고민이 뭐냐. 자기 주춧돌은 내가 난데 집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당이나 신당을 모색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새천년 민주당부터 바른미래당부터 여태까지 당을 너댓 번 만들었잖아요. 새정치연합이죠. 예, 새정치연합부터 만들었는데 그 당이 잘 된 거 봤습니까?
다들 좀 싸우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합치거나 이거는 쉽지 않고 다만 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옛날에 박원순 시장 할 때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민주당하고 그 중기청장하는 그분하고 중기장관하고 네. 같이 해서 단일 후보로 나와서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연대해서 단일 후보 내는 방안은 연구할 수 있지만 당을 같이 만들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저희 화면에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보셨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여전히 1, 2위 양강구도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항상 이 세 번째에 윤석열 총장이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나는 좀 조사대에서 빼달라 얘기를 해왔었죠.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윤석열 총장이 슬그머니 여론조사 그 대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좀 빠져나오는 게 본인도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 장관과 지금 계속 대립각 구도에서 본인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윤석열 총장이 이름을 빼달라 그래서 한동안 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등장을 했고 또 다시 빠졌습니다. 언제 또 다시 또 등장을 할지는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보면 또 한 명 안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인데요. 김 교수님, 네. 이러면은 지금 이 여권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로 계속해서 흘러갈까요? 아니면 김경수 지사를 대체하는 제3의 인물이 다시 또 등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1월이니까 연말까지는 이 양강 구도가 가겠죠. 네. 그런데 대선은 이렇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요동을 쳐도 많이 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월 또 재보선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서 이제 책임론도 생길 수 있고 여기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분이 있고 이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강 구도가 계속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대기군들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선 국면에 이제 뛰어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강 구도 계속 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3의 인물, 강력한 제3의 인물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후보들의 제3지역에서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임종석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뭐 이광재 의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친노 좌파 계장으로서 상당한 인맥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뜨질 않아요. 노래 잘하는데 가수가 왜 뜨지 않는 가수들 있잖아요. 네네. 정세균 총리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낙연하고 이재명 그 양강 구도로 계속 달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뭐 대선은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